Buongiorno.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솔지 가이드입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이라는 국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바티칸 투어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제 뒤로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주간이라고 해서요. 종려주간이라고 하는 오늘은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티마나 산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현재 이 종려나무를 들고 입성하셨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팔마 베네데타를 제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Allora, quest'albero si chiama ulivo e è il segno della pace perché nell'Antico Testamento, quando è venuto il diluvio universale, Noè ha inviato una colomba per vedere se l'acqua si era ritirata e invece la colomba è venuta di nuovo dentro. La seconda volta invece ha preso un ramo di olivo e l'ha portato nel becco, quindi voleva dire che non c'era più l'acqua, quindi questo è un segno della pace. Allora, nella liturgia di oggi Gesù è entrato a Gerusalemme ed è stato acclamato dalla popolazione. Si sono tolti i loro mantelli, li hanno messi per terra e hanno poi acclamato Osanna al figlio di Davide. E allora i cristiani ricordano, oggi comincia la settimana santa, i cristiani ricordano l'entrata di Gesù a Gerusalemme trionfale prima della passione. Questo è il simbolo della pace e ora abbiamo tanto bisogno di pace. Sappiamo che la guerra in Ucraina ci sta a affligge tanto il Santo Padre. Quindi ecco, questo è il simbolo della pace. No, oggi siamo qui perché volevamo sentire un po' la messa del Papa e anche per prendere un po' di benedizione, dato che abbiamo degli esami a breve, quindi dobbiamo un attimo cercare di stare più tranquille. E poi è la prima volta che veniamo a Roma qui per la Domenica delle Palme, sì. Noi appunto abitiamo a Roma, siamo studentesse e quindi ne stiamo approfittando anche per questo. Ci rendiamo conto che è una grandissima fortuna abitare appunto nella capitale italiana e usufruiamo, ecco, di tutto quello che ci può offrire.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현재의 행사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다시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즐겨보실까요? Si fanno beffe di me quelli che mi vedono, lo porti in salvo se davvero lo ama.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 앞입니다. 네,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박물관인 만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요. 이 바티칸 박물관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제 뒤편으로 보이는 이 무제이 바티칸이라고 써져 있는 이 문, 굉장히 유명한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바티칸 박물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조각들이 있는데요. 정중앙은 교황님의 문장, 또 왼쪽과 오른쪽은 바티칸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명한 예술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왼쪽으로 보시면요, 바로 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미켈란젤로가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때에 89의 눈을 감은 미켈란젤로는 눈 감기 직전 7일 전까지 바로 조각을 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망치와 정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면 단발머리에 조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잘생기고 젊은 얼굴로 조각되어 있는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는 또 아버지가 궁정 화가 출신의 또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미술을 했던 인물로 한 손에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는 전문 화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는 또 귀족 집안 출신의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성격도 자상하고 성품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37의 요절하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과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지금 현재 바티칸 박물관의 대표이자 상징 또 썸네일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기줄에 서 있다가 내부에 입장객이 한산할 때 입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티켓비 플러스 4유로의 패스트트랙비를 지불하고 입장하는 만큼 예약한 시간대에 기다림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에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인지라 그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희 가이드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뒤편으로 기다리고 있는 인파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4월 1일 보러 이탈리아 내에 있는 박물관에서는요, 그린패스라고 하는 보건패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티칸은 독립된 국가인 만큼 별도의 운영 방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왼쪽으로 보시면 있는 대기줄이 바로 그린패스 검사줄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후부에 등장하는 1, 2, 3 이제 세 번째 부스터샷까지 맞은 영문 내역을 보여주면은 입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패스를 찍고 바로 내부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손에는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 티켓을 들고 있는데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티칸 티켓의 뒷장에 보시면 있는 이 바코드를 인식시켜주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사실 들어가서 티켓을 따로 보여주거나 활용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저희만의 또 꿀팁인 인증샷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 인증샷을 찍을 때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요, 바티칸 박물관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인 피냐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피냐라는 뜻은요, 사실 한국어는 솔방울이란 뜻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쉽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냐 솔방울은요, 정화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정원을 지나서 이어지는 교황님의 집무실까지 이동하며 교황님을 아련하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방울 양 사이드로 보시면 있는 공작새는요, 교황청의 상징이기도 한 공작새들이 또 같이 조각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피냐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또 굉장히 또 특별한 구조형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뒤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90년대에 뽀모도로라는 작가가 산업화로 망가져가고 있는 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조형물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저 사이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이 이 사이즈가 베드로 대성당 위편에 위치한 저 구슬과 1:1 동일 사이즈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지금 이거는 아르노강의 신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신인데도 얼굴이 굉장히 슬프고 걱정, 두려움으로 쌓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신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너무 조용한 자신의 강이 지루한 나머지 뭔가 재밌는 이벤트가 없을까 하다가 강을 범람시켜서 주변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을 다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신들이 그 시민들이 귀신이 돼서 자기를 쫓아올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사자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애완 사자를 키우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생각해보면 그 사자가 자기를 또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사자의 밥이 될까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린 작은 아기 사자를 데리고 와서 항아리 안에 넣어두는 거는 어떻겠냐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항아리 보이시죠? 안에 귀여운 아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바티칸 조각 중에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라오콘 조각품입니다. 로마 시대에 먹었던 바로 이 작품은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라오콘 주인공이에요. 테르미니역 주변에 있었던 포도밭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상자 7개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현재의 조각품을 합쳐보니 이렇게 멋있는 근사한 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율리우스 2세경님이요, 작품을 받아보자마자 바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이 작품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각에 있어서 자만을 넘어 오만했던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보더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처음이라면서 진짜 요즘 말로 하면은 엄지척 막 최고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와 그 고통, 신체적 고통과 또 심리적 고통을 모두 동반한 이 작품이 어찌하여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겠냐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촛대의 회랑을 지나서 아라치 테피스트리의 회랑, 또 지도의 회랑, 3가지 회랑을 지나서요, 저희는 교황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집무실까지 이동합니다. 그 집무실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는 곳인데요. 잊지 않으셨죠? 저희 아테네 학당에 가면 대표적으로 이 인증샷을 꼭 찍어야 합니다. 네, 저와 함께 인증샷 찍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바티칸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장소죠. 시스티나소 성당,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 그 성당 내부인데요. 그 내부에서는 그 어떠한 가이드도 내부 설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인지라 주변에 있는 가이드들이 모두 모여서 이 판넬 앞에서 시스티나소 성당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이죠. 일명 천지창조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라볼타라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그림인데요.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얻은 평명만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한 작품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림이죠. 바로
최초의 인간이자 남자였던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 바로 이 손가락. 이틀도 연상케 한 영감을 받았던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는지 부연 설명 없이도 또 다른 설명 없이도 이 작품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저희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흙을 빚어 아담을 창조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담을 땅 위에다 올려놓음으로써 우리가 땅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숨을 쉬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숨을 전달받느냐? 바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아담의 손끝으로 숨을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숨을 전해주는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진하며 날아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 숨을 받기 직전에 아담은요, 손가락 끝을 땅으로 떨구고 있음으로써 아직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손가락이 맞닿으면 아담도 그 자리에서 폴떡 일어나 또 걸어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침에는 교황님 행사 보랴, 또 세기의 거장들의 작품을 둘러보랴.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저와 함께 로마의 향토 음식 드시러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이 식당은요, 판테온 근처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 로마 전통 음식을 주로 요리하는 식당입니다. 네, 한국인들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고요. 간이라든지 파스타, 면, 삶기 등이 저희 입맛에 잘 맞아서 저희도 자주 오는 식당 중에 한 곳입니다. Sì, allora per favore ora rigatoni con coda alla vaccinara. E poi trippa alla romana. 메뉴를 주문하면 이렇게 이태리어로 적혀져 있는 메뉴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이태리어로 적혀 있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메뉴 콤포토라고 종업원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진이랑 메뉴 이름이 적혀 있는 메뉴판을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시고 쉽게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식당이 뭐 음식의 퀄리티나 맛이 굉장히 좋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웰컴 드링크를 줍니다. 이탈리아 프로세코라고 해서 샴페인 같은 건데요. 네, 먼저 식전주로 한번 먹고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프로세코도 제공을 하는데 자리세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제 서비스 차지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맛있고 또 다양하게 로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당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메뉴들 좀 한번 보세요. 이 음식들 제가 주로 로마에서 많이 즐겨 먹고 또 인기 있는 메뉴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리가톤인데요. 파스타와 지금 속꼬리를 섞은 스튜 형식의 음식으로 이 로마의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인기 만점인 해물 파스타. 또 한국에서는 천엽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소스와 함께 요리된 트리파라고 하는 천엽 요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호박꽃 튀김이에요. 제가 정말 최애하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안에 모짜렐라와 함께 튀겨진 메뉴로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국에서 아티초크라고 하죠. 카르초피라고 하는 브루스케타인데 전식으로 많이 먹는 요리라서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호박꽃 튀김은 로마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이 전식으로 많이 먹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안에는 모짜렐라가 있어서 제가 한번
칼로 갈라보겠습니다. Salve, questo è il mio ristorante, il ristorante della mia famiglia, Achille al Pantheon, che è qui da oltre 30 anni e siamo insomma, specializzati nella tipica cucina romana con dei piatti della tradizione della capitale d'Italia come la carbonara, la matriciana, la coda alla vaccinara, l'abbacchio e accogliamo migliaia di turisti all'anno di tutto il mondo e i turisti coreani sono i benvenuti nel ristorante della mia famiglia. Roma è un museo a cielo aperto, in ogni via si trova un posto bello, un posto antico, c'è tantissima storia e noi ci troviamo a 50 metri dal monumento più antico di Roma, che è il Pantheon. Quindi quando volete, a 50 metri dal nostro ristorante troverete il Pantheon e a 100 metri la Fontana di Trevi.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바티칸 투어 어떠셨나요? 천주교의 성지 바티칸에서 또 멀게만 느껴졌던 교황님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로마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들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재밌고 맛있고 즐겁게 즐기셨길 바라며 로마에서 랜선 투어를 진행한 김솔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차오차오.